1950년 11월 30일 미 8군의 전면적인 퇴각과 미 해병1사단의 포위라는 절망적인 소식 때문에 이날 아침 트루먼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고육직책으로 맥아더가 원자폭탄을 쓸 수 있게 허락할 수도 있다 라고 말했고, 이는 미국 전역의 공포감을 더욱 확산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맥아더와 미 10군단 사령부는 어떠한 계획이나 지시사항도 미 해병 1사단에게는 전달하지 않은 상태였었죠. 미 7사단장 데이비드 바 소장은 사단장이라는 사람이 30일 아침에서야 장진호 동쪽의 페이스 부대에 헬리콥터로 방문해 처참한 상황에 대해 확실히 알게 되었고, 미 10군단에 배속된 상륙작전 전문가 에드워드 포니 해병대령의 브리핑으로 10군단장 알몬드도 이날 비로소 장진호 방면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알몬드는 다시 L-17기를 타고 하갈 우리로 날아가 해병 1사단장 스미스 장군에게 기존에 무책임했던 미끼 작전은 슬쩍 접어두고 장진호 방면의 모든 병력을 하갈 우리에 집결한 후 사단 내 모든 편제 화기와 장비를 파괴하고 수송기를 이용해 함흥으로 철수하라 라는 명령을 그제서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스미스 장군은 이 명령 중 수송기를 통한 철수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수송기로 후퇴하면 활주로를 지키는 최후의 병력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죠. 스미스 장군은 알몬드와의 회합 후 숙소로 돌아와 작전 참모 바우저 대령에게 알몬드의 무책임한 지시에 대한 역겨움을 토로하며, 지금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나가야 하며 10군단 사령부의 지시는 애누리에서 듣고 10군단의 지원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적의 포위망을 돌파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하였죠. 이때 미국 전역의 신문들은 해병 1사단의 전멸을 예상하고 있었고, 정부 관리들도 장진호의 해병대에게는 희망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CIA 월터 베델 스미스 국장은 오직 외교로만 맥아더의 우익을 구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죠. 한편 미국군 지역인 장진호 동쪽에서는 페이스 부대가 밤새 무리 없이 중국군의 공세를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이날 저녁에 성공적인 방어로 병사절 사이에는 사기가 올라 하룻밤만 더 지키자 우리는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에 가득 찬 말이 돌았고, 공중투하로 탄약도 재차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가장 중요한 보포스 40mm 대공포탄은 보급되지 않았죠. 앞서 말한 대로 오전에는 7사단장 바 소장이 헬기를 타고 도도한 모습으로 안곡에 나타나 페이스 중령과 면담을 하고 도망치듯 돌아갔습니다. 이때 페이스 중령은 포로가 된 맥클린 대령 대신에 정식으로 부대 지휘권을 승계받았으며, 그리고 이때 바 소장에게 공식적으로 12월 1일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때 페이스 중령은 바 소장에게 부상자 500여 명이 있음을 보고하며 절대 탈출이 용이하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도 표명했습니다. 이에 바 소장은 하가루리로 돌아가 스미스 소장에게 해병 항공 지원 아래 페이스 부대가 후퇴해야 할 것이며 다만 부상자 500명이 문제입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그러자 스미스는 육군을 도와줄 병력은 없지만 대신 해병 항공대의 항공 지원을 페이스 부대에 먼저 할당해준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페이스 부대의 후방에 있던 후동리의 30일 전차 중대는 미스테리한 철수 명령을 받고 전날 하갈우리로 철수해버렸습니다. 어이가 없는 것은 전술적으로 볼 때 풍위류의 페이스 부대 병력이 먼저 후동리로 철수하고 여기서 후동리의 기갑 병력과 합류하여 하갈우리로 탈출했어야 했는데 풍위류의 후방인 후동리의 병력이 먼저 철수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 결정으로 페이스 부대는 12월 1일 탈출하다가 안타깝게도 후동리까지 와서 전멸하고 맙니다. 만약 후동리에 30일 전차 중대가 남아있었다면 페이스 부대 합류해서 하가루리까지 탈출해 성공했을 것입니다. 누가 후동리의 병력을 먼저 철수시켰는지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진 않았지만 훗날 당시의 자료에 근거해보면 7사단장 바 소장 본인이 자신의 예하부대였던 페이스 부대를 포기했던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앞서 있었던 맥아더의 무책임했던 철수 계획과도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어쨌든 7사단장 데이비드 반은 살릴 병력만 살리자는 졸렬한 생각에 후동리의 전차 부대를 먼저 철수시킴으로써 나머지 자신의 부하들과 어찌 보면 자신과는 무관했겠지만 한국인 가수사들을 너무 쉽게 죽음의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버렸죠. 최후까지 남아야 하는 자신의 부하들 때문에 안전한 항공수송에 반대한 해병 1사단장 스미스 소장과 비교했을 때 과연 진정한 군인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장진호 동쪽의 작전권은 미 해병 1사단에게 있었지만 페이스 부대 자체가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서로 장림이나 다름이 없었고, 이에 페이스는 자신의 부대 상황에 대해서 상급 부대에 전달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지휘부대인 해병 1사단 사령부에는 계속 7사단 사단장이나 부사단장이 상주해 있었습니다. 후동리의 30일 전차 중대 철수 명령은 7사단장 데이비드 바가 내렸던 것은 확실합니다. 당시 그는 페이스 부대를 손실된 부대로 간주하고 있었으며 30일 전차 중대의 후동리 철수 전 이미 측근에게 없어질 부대를 위해 더 많은 병력을 잃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었죠. 11월 30일 저녁, 장지호 동안 풍유리의 페이스 부대는 다른 날보다 빠른 밤 9시부터 중국군의 공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탄약 부족으로 부대의 주 화력인 M19 보포스 대공포는 각 2문 중 1문밖에, M16 4연장 59경 기관총은 각 4정 중 2정만 사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군이 몇 번이나 미군의 방어선을 뚫고 들어왔지만 그때마다 40mm 보포스 대공포가 중국군을 전부 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월광이 좋아 해병 항공대의 야간 폭격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장지도 전투에서 어찌 보면 더 큰 문제를 가진 쪽은 중국군이었습니다. 중국군은 개별부대 전투에서는 딱히 작전해낸 것이 없었고 서로 협조가 전혀 안 된 상태로 맹목적으로 또는 산만하게 돌격만을 해올 뿐이었죠. 순간적으로 화력과 병력을 한 지점으로 집중시키고 전과를 확대하는 전투는 전혀 할 줄 몰랐습니다. 또한 매번 한 장소로만 돌격해왔는데, 구체적으로 동쪽에 있는 32연대 1대대 A중대와 C중대 사이의 공간과 북동쪽에 있는 31연대 3대대 L중대 한쪽 방향으로만 돌격해왔기 때문에 미군은 해당 지점에 병력과 화력을 집중시키며 긴박한 상황을 처리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가루리 역시 30일 야간에 중국군 58사단과 59사단이 파상 공격을 해왔지만 해병대는 결사적으로 방어를 해나갔습니다. 밤사이에 중국군은 500명에서 700명 정도 사살됐지만 해병대는 거의 피해가 없어서 1연대 I중대의 경우 전사자 2명, 부상자 10명에 그칠 뿐이었죠. 이렇듯 중국군의 시체가 워낙 많다 보니 이스틸 방어전투에 참가한 영국 해병 41 코만도는 적의 시신을 장방향으로 쌓아서 2m 정도 높이로 탑을 만들었는데 텐트와 연결하여 바람을 막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해병 41 코만도는 얼마나 용맹한지 홀로 역습을 가해 이스틸의 중국군 전체를 언덕 너머로 밀어버릴 정도였습니다. 또한 이스틸 앞에는 이날 후동리에서 철수한 육군 7사단 30일 전차중대 전차 16대도 배치됐었는데 이들도 이날 중국군을 격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날 한병사가 30일 전차중대 전차 2대 앞에 있던 중국군 시신 200여 구를 발견했을 정도였습니다. 이 전투뿐만 아니라 장진호 전투에서 벌어졌던 대부분 전투에서 피하 살상비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중국군은 주간에는 미군의 압도적인 항공 공격과 포병 지원으로 산속에 숨어 있다가 야간에만 대규모로 미군 진지로 돌격을 해왔는데 매 전투마다 해병대는 절망적으로 싸웠지만 결과는 항상 해병대에 의한 학살 수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아무리 무모하게 돌격해서 입은 피해였다 하더라도 일방적 학살의 또 다른 문제는 중국군의 체계성 없는 잡다한 개인화기의 운영이었습니다. 이런 식의 화기 운영은 탄약의 공급은 물론 유지보수도 매우 힘들었을 것으로 보였는데 결국 기본적인 소화기의 운영마저도 현격한 차이를 보여 미군 한 명이 죽을 때 중국군은 적을 때는 10배에서 많을 때는 50배 이상의 병력이 죽어나갔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방어진지 가까이까지 침투했다가 사살된 중국군의 시신을 보니 기관총은 지고 왔지만 삼각대도 탄약도 없는 경우도 있었으며 심지어 빈총에 그저 수류탄만 들고 공격에 참가하는 경우도 자주 있었죠. 장진호에서 미군과 중국군의 진정한 적은 바로 매서운 추위였습니다. 특히 중국군은 심각한 보급 부족으로 얼어 죽는 병사가 전투 중 발생한 전사자를 능가할 지경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중국군이 하가루리 공격 시 굳이 대폭발로 이어져 미 해병대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연료나 탄약이 집중되어 있는 보급품 집적소를 공격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급은 적에게서 구한다. 이런 이유로 해병 사단본부가 있었던 하가루리 전투에서 중국군의 화력이 미 해병 병사들에게만 단순하게 집중되고 방어선 내부에 있던 보급품 집적소의 연료나 탄약, 야전 식량에는 집중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는 적에게 빼앗은 물자를 자신들의 보급품으로 쓴다라는 중국군이 국공내전 때부터 쓰던 전통적인 보급 방침 때문이기도 했지만 추위와 굶주림에 지칠 대로 지쳐있던 중국군 입장에서 미 해병의 보급품만이 자신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침은 결국 잡을 수 있었던 적을 놓치는 자충수가 되어 미 해병 사단을 살리는 결정적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미군 사상자수의 증가는 철수작전을 수립하는 입장에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하갈우리의 사단 의무대에서 안전한 후방으로 구성되어 좀 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상자는 거의 600명에 달했고 유담리에서도 적어도 500명이 넘는 부상병이 있었습니다. 결국 유일한 해결책은 부상자를 항공 수송하는 것뿐이었는데 이에 공사가 절반도 채 안 끝난 야전 활주로에서 급한 대로 C-47 수송기 한 대가 시험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관제탑은 무전기를 탑재한 지프가 대신했고 활주로가 짧아 엔진을 역회전시키는 등 아주 위험한 착륙이었으나 어쨌든 다행히 착륙에 성공해서 30분 후 부상자 24명을 태우고 이륙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하가루리 방어선이 공격을 받는 극히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해병 공병대만은 열애되어 적의 포에 노출될 위험을 감수한 채 아크 등을 밝히고 얼어붙은 땅을 불도저로 힘겹게 갈아대며 밤새도록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분적으로나마 활주로 개통에 성공한 것이죠. 지상에 있던 전 병력은 그 모습을 보고 환호성을 질렀고 그들은 이 비행장이야말로 장진호의 파멸을 막아줄 수 있는 천사의 선물이고 이 환호성은 천사의 선물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성공으로 부상병들이 전원 후송되는 것은 물론 함흥과 흥남, 원산에 있던 해병대 행정부대원들과 부상에서 회복한 병력 500여 명이 보충병으로 기꺼이 이 지옥의 한복판으로 날아왔습니다. 보충병들 중에는 식군단장 알몬드가 자신의 사령부 경비에 쓰겠다고 억지로 뺏어간 해병오연대 시중대 병력들도 물론 포함되어 있었죠. 그러나 만약 그 전에 중국군이 이 중요한 시설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집중해서 활주로를 포격이라도 했었다면 아마 이 한 가닥 귀중한 생명선의 완성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군은 이를 포격할 만한 대포도 변변히 없었겠지만 아마도 대규모 항공 수송이라는 개념도 딱히 정립되지 못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12월 1일 아침 8시 심각한 피해를 입었던 유담리의 7연대에야 2대대, 3대대의 한 줌밖에 남지 않은 잔존병력은 하가루리까지의 도로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유일한 기갑장비였던 M26 퍼싱 전차 한 대를 앞세우고 하가루리를 향한 이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비록 철수는 하지만 해병대의 사기는 여전히 살아있었는데 흥남으로 돌아가 재편성하고 다시 돌아와 중국군에게 진짜 매운맛을 보여줄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 있을 정도였죠. 뒤이어 오연대도 출발을 시작했는데 가장 후방에 있던 오연대 1대대가 후퇴하자 이를 막기 위해 바로 뒤따라 중국군이 밀고 내려오기 시작했으나 포병을 동원해 겨우 천지를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윽고 밤이 되자 오연대에서는 각 중대별로 적을 막으며 후퇴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드니 그냥 현지를 사수하겠다는 요청이 쇄도했지만 오연대장 머레이 중령은 이를 모두 거부하고 무조건 하갈루를 향해 철수 준비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해병대는 유담리에서의 철수준비 일환으로 후퇴할 때 적지의 전우의 시신을 절대 버려두고 오지 않는다는 전통에 따라 그 혼란 속에서도 불도저로 180cm의 길이의 구덩이를 판 후 낙하산천에 쌓인 동로의 지신 85구를 합동으로 매장하고 존 크레번 군정 목사가 성경 구절을 낭독하며 명복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 시신들은 휴전 후 별도의 회담을 통해 모두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미 해병대의 끝까지 전우를 포기하지 않는 이런 훌륭한 전통에 그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Was blind, but now I see. '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s relieved. How precious did that grace appear the hour I felt